재난 기본소득 이거 실효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소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보편적인 재난 기본 소득 이것을 주는 거는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편적이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예. 선별적으로 정말 한계 상황에게 몰려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우리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 1,300만 명에게 10만 원씩 다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예. 1조 3천억 들여가지고. 저도 받아요. 저희도 4명이라서 40만 원을 받아요. 그렇군요. 그거보다는 부천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400만 원씩 좀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예. 것과 정말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게 10만 원이 아니라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드리면은 그분들에겐 정말 생명수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예산 낭비성, 현금성 살포 이거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결국에 빚이에요. 1조 3천억 어떻게 마련했냐면요, 재난관리기금하고요, 재난구호기금, 개발기금, 적립금 이런 데서 다 반씩 뺐어요. 예. 재난관리기금은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게 퍼지잖아요. 그걸 방역을 하고 보상금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기금을 어떻게 채워낼 겁니까? 경기도의 지금 재정 자립도가 68.4%입니다. 30% 이상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금 경기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다 빚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결국에는요. 또 국채 발행을 하거나 또 적자 재정해야 돼요.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효과도 별로 없고 예.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어느 정도의 충족되는 양이 안 간다면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에서는요. 어른에게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200달러를 주기로 했어요. 미국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안 주겠습니까? 이렇게 핀셋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게 복지 정책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복지 정책이 아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 화폐로 그러니까 6월까지 사용해야 하는 1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다 쓰겠죠. 10만 원을 다 받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그만큼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거에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기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복지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선별적 복지 지원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맞는 측면이지만 예.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소비를 진작시키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 정책으로서도 좀 효과가 있을 수는 있다. 아니, 변호사님, 네. 지금 네. 우리 2주 동안 사회적인 격리 나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소비를 해요? 그 상품권을 줘서. 아니, 그럼 뭐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상품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역 앞에 예. 아니 그리고 그래도 마트에 장은 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딘가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재명 지사가 마트에는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용처는 네.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용할 곳이 없다라고 보기는 조금 논거가 좀 미약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심지어 그렇게 일단은 다 풀어보자라는 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약간 보수와 진보를 거의 가리지 않고 일단 지금 무엇이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구상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예.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저도 좀 반대예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왜냐면 반대다. 원래의 예.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의 원칙이 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줘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그리고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그리고 현금을 줘야 됩니다. 상품권 이런 거 안 됩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가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줘야 돼요. 개인한테 줘야 되는 거고 제가 몇 가지 얘기했나요? 4가지요. 네 가지요. 가지. 예, 계층 없이 뭐 이런 구분하지 않고 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5가지 정도가 이제 돼야 되는데 재난 지금 기본소득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는 정기적으로 주지 않고요. 지금 선별적으로 줄지 전체를 줄지도 논쟁이 있고요. 상품권으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기본소득에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재난수당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재난생활비 뭐 이렇게. 재난 긴급 지원, 긴급 구호금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조차도 선별적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반론을 좀 제가 뭐 이거를 찬반을 떠나서 반론을
그거를 구별하고 선별적으로 구별하는 데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반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아동수당 전체 90%만 주고 10%를 안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다 서류 떼와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내가 그 하위 90% 드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래서 차라리 전체 다 줘버리자 이렇게 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선별적으로 주면은 어떤 식으로든 사각지역은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사각지역을 아무리 선별을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풀어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보고 대신에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회수를 하는 방식이, 그래서 고소득자한테는 회수를 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런 식의 이제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세청에 자료 다 있어요.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다 있고요. 구청에도 다 자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수당 주려고 이미 다 90% 다 구별돼 있다고. 취약계층인 노인계층, 저소득계층 다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를 앞두고 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정부가 아니죠, 지자체가. 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부에서 다 지금 분야별로, 계급별로, 소득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투트랙이다. 예, 정부는 기업과 금융 이런 쪽에 지원을 했고, 대통령께서 한 이틀 전에 100조 원 지원 규모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그런 대출 위주의 그런 지원을 말씀하셨고, 각 지자체에서는 중대본부가 얘기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긴급생활비를 지원해라라고 길을 터줬잖아요. 예. 3조 8천억, 1조 8천억 해가지고 5조 1천억 정도를 예. 그런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은 지금 2,000조를 푼다고 하는데 한국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거기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고, 거기는 달러를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연준에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두 가지예요. 채권 매입 무조건 다 해줄게. 우리 돈 얼마든지 찍어낼게. 이런 식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찍어봤자 어떻게 국제사회 통용이 안 되잖아요. 예.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선별적으로 하자,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긴 한데요. 지금 현재 각 그 무슨 공단이라든지 각 기관들마다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저희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각 기관에 퍼져 있는 그 정보를 취합하는데 여전히 또 굉장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논란 때문에, 예를 들면 하위 10% 줄 거냐, 30% 줄 거냐, 50%까지 줄 거냐, 이거에 대한 또 논란을 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 끝나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는 침체에 빠져서 뭐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게 망가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긴급 수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굳이 피를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누구의 피가 건강한지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일단은 수혈을 해서 돌게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10만 원씩이라는 소액을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인데,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정책을 한번 해보고 그 검토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800조거든요. 이거에 1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좋거든요. 41%로. 그러니까 OECD 평균은 110%인데 우리나라는 41%예요. 41%. 그것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되게 건전하죠. 숨겨져 있는 부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600조, 군인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900조. 뭐 이제 D1, D2, D3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는 D2를 씁니다. 그게 그래서 41%인데 그 확장된 그 이제 부채를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외국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외국에서 공공기관을
봉사가 있는 빚을 정부가 보증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군인 공무원 연금을 정부가 이렇게 반 이상 보존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 부채로 잡아야 합니다. 예. 그럼 그 1,500조랑 800조를 합치면은요, 우리나라 부채가 대략 2,300조 돼요. 그러면 OECD 평균인 110%를 넘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 800조의 이자만 해도 1년에 19조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할 것이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과연 고령화만 늘어나고 빚은 늘어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이 왜 돈을 풀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콩나물값을 아꼈기 때문에 저 대학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을 빚을 안 내고 그 저축한 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있는 대통령들이 이런 거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긴급 상황에서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국가 적자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부천시장 말씀하셨는데 예. 그 소상공인한테 400만 원씩 지원하자. 저는 이 발상이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소상공인의 기준은 뭐예요? 예. 그 기준을 확정하는 데서부터 엄청난 그런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도 어려워요. 그렇군요. 네, 상담하러 아무도 안 옵니다. 네, 그런데다가 지금 왜냐면 그 법원도 다 올스톱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주로 강연 수입료 이런 걸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어떤 고정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연이 지금 확 줄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이제 그래서 거의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상공인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400만 원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기업엔 지원하고 어떤 기업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좀 보편적인 그런 지원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해본 적 없잖아요. 전례 없는 대책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례 없는 해보고 대책. 예. 안 되면 다음에 안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